안녕하세요. 이해창 약사입니다. 간의 해독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약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게 돼요. 모르는 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너무너무 적절한 비유가 떠올라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간에서 약을 해독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약물 상호작용이 왜 위험한지, 타이레놀 같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는 진통제도 과다하게 복용하면 왜 위험한지 다른 사람한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 설명해 볼게요. 간은 거대한 주방이에요. 간은 우리 몸 안팎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화학 물질을 대사하고 해독하고 배출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예요. 상상해 보세요. 커다란 주방에서 하루 종일 엄청난 양의 식재료가 들어와요. 고기도 있고 생선도 있고 채소도 있고 과일도 있어요. 이걸 다듬고 손질하고 요리한 다음 남은 찌꺼기들을 위생적으로 분류해서 버리는 거예요. 간이 하는 일이 딱 이거예요. 그런데 식재료마다 손질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리 도구도 다 달라요. 사과 깎는 과도와 도마가 따로 있고, 감자 깎는 감자칼이 따로 있고, 회 뜨는 사시미 칼과 도마가 따로 있고, 야채 써는 칼과 도마가 따로 있죠. 주방의 핵심 도구는 칼과 도마 세트예요. 간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CYP 효소예요. 이 효소는 철 이온과 단백질이 세트예요. 도마랑 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 계시면 간 해독 작용의 핵심인 CYP 효소의 작용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CYP 효소를 구성하는 단백질은 도마 역할을 해요. 결합 부위의 모양, 홈의 깊이, 전하 분포가 모두 달라서 각 효소가 자기 전문 재료를 딱 맞게 올려놓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CYP 효소를 구성하는 철 이온은 칼 역할을 해요. CYP 효소의 핵심 작용 부위에 철 이온이 있어서 실제로 약물을 잘라내고 변형시키는 작업을 하죠. 도마가 재료를 고정하고 칼이 잘라요. 칼과 도마는 항상 세트로 움직여요. 그리고 이 세트가 하나가 아니에요. 생선용 칼 도마 세트가 있고 고기용 칼 도마 세트가 있고 과일이나 야채용 칼 도마 세트가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칼과 도마도 여러 세트가 있는 것처럼 CYP 요소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대부분 지용성 약물은 CYP3A4가 담당하고 염기성 약물은 CYP2D6, 산성 약물은 CYP2C9가 전문적으로 처리해요. 이름이 어렵죠.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일련 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어쨌건 약물의 성질에 따라서 가장 잘 맞는 칼 도마 세트가 따로 있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간에서 대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간에 약물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1차 대사가 시작이 돼요. 주방으로 비유하면 식재료를 손질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약물은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요. 이 상태로는 몸에서 잘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CYP 효소가 약물을 수산화 반응으로 변형시켜서 물에 좀 더 잘 녹는 형태로 바꿔요. 식재료를 그냥 덩어리째 두면 요리가 안 되잖아요. 먹기 좋게 크기를 맞추고 손질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이 손질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싱싱한 횟감도 방치하면 조리대가 비린내로 엉망이 되는 것처럼 약물도 몸속에 쌓여서 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핵심이에요. 약물 상호작용이 왜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주방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 중 하나가 교차 오염이에요. 사과를 깎은 칼과 도마는요, 키친타올로 쓱 닦고 배나 복숭아를 바로 썰어도 돼요. 비슷한 재료니까요. 하지만 고등어를 손질했던 칼과 도마로 사과를 깎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과에 비린내가 배고 식중독 위험이 생기겠죠? 이거는 못 먹어요. 고등어를 손질한 칼로 사과를 다시 깎으려면 식기세척기에 넣어서 고온 살균 세척을 해야 다시 쓸 수 있을까 말까예요. 약물 상호작용이 딱 이 구조예요. 약물 상호작용이 심하다고 알려진 자몽 주스, 베르베린, 피페린, 그리고 다른 약물들은 CYP 요소를 억제해요. 고등어처럼 칼과 도마를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억제된 CYP 요소로 면역 억제제, 와파린,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처리하려고 하면 약물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요. 부작용과 독성 위험이 크게 올라가요. 반대 상황도 있어요. 장기간 흡연을 하거나 리팜핀 같은 약을 복용하면 효소가 지나치게 활성화돼요. 감자칼로 너무 열심히 껍질을 벗기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껍질만 깎아야 하는데 너무 열심히 깎아서 속살까지 너무 많이 깎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정작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안 남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효소가 유도되면 약이 너무 빨리 분해돼서 혈중 농도가 치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치료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1차 손질이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생닭을 손질하고 내장과 피덩이를 조리대에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등어 머리와 내장이 조리대에 굴러다니면요. 손질하기 전인 생닭, 고등어 같은 원재료보다 손질하고 난 찌꺼기가 더 징그럽고 냄새가 나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손질하고 나온 찌꺼기는 바로바로 봉투에 담아서 치워야 돼요. 그래야 조리대가 오염되지 않아요.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차 대사가 끝난 약물의 중간 대사체 중에는 오히려 독성이 더 강해진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얼른 2차 대사로 넘어가서 안전하게 포장해서 배출해야 돼요. 이 2차 대사에서 쓰는 봉투도 종류가 다 달라요. 가장 많이 쓰는 글루크론산 포합은 대용량 음식 쓰레기 봉투예요. 용량이 크고 만능으로 대부분의 대사물을 처리할 수 있어요. 황산염 포합은 일반 종량제 봉투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를 해요. 그리고 강력한 독성 대사체가 생겼을 때는 글루타치온 포합이 특수 위험 폐기물 봉투 역할을 해요. 위험 물질을 안전하게 격리해서 처리해요. 이렇게 봉투에 잘 담긴 대사체들은 담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또는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몸 밖으로 빠르게 나가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타이레놀 과다 복용이 왜 위험한지도 바로 이해돼요. 먼저 정상 상황을 보면요. 타이레놀은 원래 2차 대사 봉투, 즉 황산염 봉투와 글루크론산 봉투로 처리되는 게 주된 경로예요. 주방으로 비유하면 타이레놀은 과일이에요. 들어오면 과일 전용 칼과 도마 세트로 손질해서 봉투에 담으면 끝이에요. 깔끔하고 안전하게 처리돼요. 이때 CYP221이라는 효소 경로도 일부 사용되기는 해요. 비유하자면 돼지고기 전용 칼과 도마 세트가 주방 한켠에 있는 건데 평소에는 과일 전용 칼과 도마로 충분히 손질이 되니까 거의 쓸 일이 없는 경로예요. 그런데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하는 상황은요. 사과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주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랑 같아요. 주된 대사 경로인 황산염 봉투가 먼저 꽉 차고 그 다음 글루크론산 봉투도 한계에 달해요. 과일 칼과 도마 세트로는 이제 처리가 안 되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방이 정신이 없으니까 사과를 돼지고기 전용 칼과 도마 세트로도 손질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CYP221 경로예요. 돼지고기 썰었던 도구로 사과를 썰면 무슨 일이 생기죠? 교차 오염이에요. 손질된 사과에 돼지고기 잔여물이 묻어요. 이게 바로 독성 대사체인 NAPQI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 극소량만 만들어지는 게 이 경로가 과부하가 되면서 대량으로 쏟아지기 시작해요. 이 오염된 사과가 손님상에 나가면 식중독, 즉 간세포 손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나마 마지막 안전망이 있어요. 글루타치온 봉투가 이 독성 대사체를 잡아줘요. 그런데 NAPQI가 너무 많이 쏟아지면 이 봉투마저도 바닥나고 결국 독성 대사체가 간세포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해서 급성 간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평소에 멀쩡하게 쓰던 진통제가 안전한 용량을 넘기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은 효소와 단계가 필요한 걸까요?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화학물질은 종류가 수만 가지예요. 칼 하나, 봉투 하나로는 절대 다 처리할 수가 없어요. 재료마다 전용 칼과 도마 세트가 있어야 하고 쓰레기 종류마다 다른 봉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은 이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고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묵묵히 이 거대한 작업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지금 내가 복용하고 있는 약과 보충제가 어떤 상호작용을 줄 수 있는지 미리 아는 게 중요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